예, 안녕하십니까.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얼마 전에 대법원 판결에서 실손 치료보험 있잖아. 실손 의료비. 그와 관련해서 본인부담 상환제와 관련한 법원 판결이 나왔거든. 야,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건 또 뭐냐? 이제 뭐 말이 좀 어렵기는 한데 이 사람이 되게 중증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비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 하지. 근데 뭐 집안에 돈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나마 괜찮은데 집안이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치료비에 다 쏟아 부으면 생계가 안 되잖아. 그래서 치료를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사람의 소득을 대비를 해서 그 치료비의 일정 이상 금액이 나오면은 환자한테 다시 돌려주는 그런 제도를 본인부담 상환제라고 하는 거지. 좋은 거 아니야, 그럼? 맞아, 좋은 거야. 근데 이게 실손에서 뭐가 문제야? 일단 이제 실손보험 약관의 내용을 보면은 그 보험금 지급 사유가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지급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 치료비를 지급한 거는 맞는데 너 어차피 나중에 본인부담 상환제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1,000만 원의 지금 치료비를 병원에 냈는데 나중에 3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우리는 700만 원만 보험금을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붙은 거지. 아, 1,000만 원 나왔는데 어차피 너 공단에서 돈 돌려줄 거니까 그렇지. 우린 그거 제외한 나 무슨 뭐 실손보험 똑같네? 실손보험인 거야. 그러니까 완전 실손이네 이러면. 그래, 맞아. 그러니까 실손보험사 자체가 실제 그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주장이 어느 정도 맞을 수는 있지. 야, 근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헷갈려하지 않을까? 맞아. 그래서 이제 기관마다도 조금 이제 달리 판단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예전에는 실손보험 약관에서는 본인부담 상환제에 대해서 빼고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없었어.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또 뭐라고 했냐면은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그 복지 차원에서 지급하는 공적급여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성격이 다른 거니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었고. 소비자원에서도 이런 분쟁이 있어가지고 그 본인부담 상환제를 면책하겠다라는 그 조항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치료비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전액 다 지급해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반대로 금감원에서는 그 본인부담 상환제 면책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약관에서는 분명히 피보험자가 실제 지출한 비용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니 보험회사는 그 본인부담 상환제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거지. 갑자기 중간에 궁금한 건데 우리가 좀 이제 중대질병 같은 거 걸리면 산정특례 같은 게 있잖아. 근데 산정특례를 받으면은 내가 병원에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은 되게 적잖아. 맞아. 그러면은 그거랑 개념이 좀 틀려. 완전 다른 건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은 만약에 100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을 했어.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80%를 해준다라고 하면 800만 원은 국가가 부담을 하고 200만 원을 병원에다가 이제 소비자가 내는 거잖아, 환자가. 그치. 근데 본인부담 상환제는 뭐냐면은 200만 원을 낸 거에 대해서 나중에 국가가 추가로 더 돌려주겠다라는 거고 산정특례라는 건 뭐냐면은 이 80%의 범위를 90% 이렇게 해서 더 늘려주겠다라는 거야. 아, 이해됐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네가 얘기한 거 하면 그럼 대법원에서는 이거를 뭐 어떻게 한 거야 그럼? 그와 관련해서 이제 아까 내가 지금 소비자원이나 뭐 복지부나 금감원이나 이게 기관들마다 달리 판단을 했었잖아.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소송도 되게 많이 있었고 판결도 되게 많이 있었거든. 근데 크게 보면은 이 본인부담 상환제를 공제하고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간 시점이 아마 2009년부터일 거야. 꽤 됐네? 그래서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 같은 경우 공제하겠다는 내용이 없잖아. 그래서 그때는 본인부담 상환제를 그 빼지 말고 전부 다 줘라 라고 이제 법원이 판단을 했고 대체적으로 그다음에 그 약관 조항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빼고 지급해라 라고 이제 판단을 많이 했었지. 근데 이 대법원 판결에서는 좀 기존과는 완전히 대치되는 그런 법원 판결이 나온 거지.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일반 소비자가 생각했을 때 이게 소비자가 계산을 하거나 뭐 내가 얼마를 청구해야 되는지 이렇게 되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내가 했듯이 의료보험료 있잖아. 의료보험료가 소득으로 이제 책정이 되잖아. 그래서 의료보험료를 얼마 내는지 보험사가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치료비를 확인을 해서 사전에 내가 1,000만 원 줘야 되는데 나중에 당신 300만 원 돌려받을 수 있으니 700만 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겠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만약에 네가 그 공단에서 300만 원을 돌려받으면 그걸 다시 우리한테 토해내라. 이런 각서를 작성하고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 와, 이거는 뭐 보험사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뭐 우리가 가입한 보험 중에 2009년도 약관 조항 삽입된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소송 같은 게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건데 이 대법원 판결에서는 기본적으로 2009년 이전에 가입한 보험 상품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본인 부담 상환제로 인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겠다는 내용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1,000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했으면은 보험회사는 1,000만 원 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소비자는 주장을 했던 거고 보험회사는 그걸 가지고 아니다. 얘 300만 원 돌려받을 수가 있으니 7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보험금을 줘야 된다 해서 붙은 거였거든. 근데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결론적으로 보면 보험회사에 손을 들어줬어. 야, 말이 안 되지 않아?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이쪽을 보더라도 뭐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고 이쪽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 이제 보험회사가 이겼던 그 결론의 이유가 뭐냐면은 실손보험의 약관 조항은 피보험자가 실제 병원에다 치료한 비용을 지급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 뭐 손해보면 근데 얘는 30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거니까 다시 내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실제 부담한 치료비가 아니다라는 결론인 거지. 와,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2009년도 이전에는 그 조항이 없었다고 했잖아. 맞아. 그러면은 얘네는 줄 돈은 나한테 줘야 되고 나도 상한제에서 그 돈을 받고 하는 게 소비자한테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사람의 입장은 두 가지인데 이제 하나는 뭐냐면은 약관에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그걸 돈을 안 준다? 그치. 보험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면서 왜 약관에도 없는 걸 가지고 하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그거는 국가에서 사람 살라고 그래서 국가 재정을 투입을 해가지고 환급을 해주는 건데 그 돈을 보험회사가 돈을 안 준다면 그건 보험사 좋은 일 시킨 거 아니냐 라는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두 가지 비판을 하는 지점이 있기는 하지. 근데 나도 그거에 대해서 둘 다 충분히 뭐라 해야 되나 이해가 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예전에 이런 법원 판결이 있었거든. 예전에 그 ING 자살보험금 사태라고 해서 네가 알려나 모르겠는데 기억은 나. 기사에 본 적 있어. 원칙적으로는 고의사고 즉 자살하면 보험금을 안 주잖아. 그치. 근데 일반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가입하고 나서 2년이 지나면 자살을 하도록 보험 준단 말이야. 현재 보험 상품에서도. 근데 그때 당시에 얘들이 약관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일반 사망보험금이 아닌 재사망보험금 특약에서도 고의는 안 줍니다라고 가를 열고 단 가입하고 나서 2년이 지나면 지급합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고의로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하면은 재사망보험금 주세요. 그럼 보험사는 안 줘요라고 하는 게 맞겠지.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제 소비자는 야 니네 약관에서 2년 지나면 재사망보험 준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돈 달라. 이렇게 이제 붙은 거야. 근데 이 판결을 가지고 그 실손보험 판결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서는 소비자가 이겼어. ING에서는 소비자 이겼다는 거잖아. 그 자살보험 사태에서는 왜 이겼느냐면은 보험사의 주장은 이거였어. 재해라고 하는 거는 우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고의로 떨어져서 죽었다는 건 우연성이 없는 거다. 이런 주장이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근데 니네가 2년 지나면 재해보험금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약관에서 이렇게 명시를 해놨으니까 니네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이 붙은 거야. 그치. 근데 이 상황에서는 보험회사가 졌어. 이 진 이유가 뭐냐면 대법원에서는 약관에서 니네가 2년 지나면 보험금 지급한다라고 하고 있으니 약관 규정대로 따라라 인 건데 이번에 나온 실손보험금 판결은 약관에서 그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돈 안 줘도 된다. 그러니까 즉 약관 규정을 무시한다는 이런 주장이 나올 수도 있는 거는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대법원 판결이 한번 나왔다라면 이걸 뒤집기는 굉장히 어렵거든. 그래서 앞으로 내가 봤을 때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는 맞는데 이걸 뒤집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서는 굳이 이제 우리가 뭐 목소리 높여서 싸울 근거는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될 것 같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도움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다음 동영상에서 분명히 도움이 될 테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